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6주차 2강입니다. 그러니까 번외편.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15주차까지 수업이지만 우리 책을 한번 끝내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3번 정도. 그래서 예전에 대학에서 16주 수업을 했었는데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한 주 수업을 더 하는, 그래서 3편의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과 관계없이 끝까지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학생들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들으시라고, 나로서는 이 수업을 한번 종주를 한다라는 의미로 해보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나머지 부분이,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에 관련된 얘기들이 남았어서 그거를 16주차 1강으로 했고, 이제 16주차 2강과 3강에서는 로마인들이 들려주는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인들이 들려주는 그리스 신화입니다만 로마화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쓴 서사시 아이네아스가 있습니다. 아이네이스가 있어요.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그래서 16차 2강은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3강은 아이네이스. 좀 바탕 화면으로 깔아둔 것은 여기 이제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중에 나오는 한 가지, 어떤 부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남편 따라 투신자 살한 여인의 이야기라서 아마 이게 바다 요정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 중에서도 특히 누가 죽어서 뭘로 변했다, 죽어서 변한 것도 있지만 사람에서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인물들이 어떤 동식물로 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오비디우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파에톤, 태양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인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다가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너의 진짜 아버지는 태양신이란다. 그래서 찾아가서 너무 좋아해갖고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아버지가 물던 태양마차를 몰아보겠다고 했다가 말들을 못 이겨내서 너무 하늘 위로 솟구치면 막 올림푸스가 타고,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사는 땅이 타고, 그러니까 보다 못해 제우스가 번개를 던져서 애를 떨어뜨렸다. 이 얘기,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은 여기서 아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헬리오스라고 태양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를 신의 이름에 붙인 보통의 헬리오스를 얘기합니다. 이제 아폴론으로 변형된 후에 어떤 각색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태양신과 요정 클리메네, 이제 여기 보통 님페라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 라틴 로마로 오면 요정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용어를 바꾸신 것 같아요, 강대인 선생님이. 원래 남편은 이제 이디오피아 왕 메롭스였는데, 역시 이건 신이 강제로 취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말이 되는 게, 당시 일반적으로 아이티오피아 이제 여기서 해가 떠오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 찾아가기에 멀지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요. 이 파이톤이 어떤 친구랑 싸웠냐면, 제우스가 왜 바람피다 걸려서 서로 암소로 변하게 만들었던 이오, 그 이오가 헤라의 등살에 못 이겨 여기저기 떠돌다가 여기 가서 아이티오피아 가서 애를 낳는데 걔가 에파포스. 에파포스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제우스인데 너네 아버지는 이러고 싸웠겠죠. 좀 신들의 자식들의 다 군대 면제받은 것도 아닌데. 자, 그리고 얘가 어디 떨어졌냐면 에리다노스 강, 세계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뭐 해가 질 때까지 막 타고 다니던 사고를 치고 다닌 거죠. 무면허로. 그래서 세계 서쪽에 있는 강이라고 하는 건데 에리다노스 전에 우리 뭐 저기 아, 아르고스호의 모험 이런 거 할 때 이제 세계 당시에 그 전설적인 강 이름들 얘기했을 때 나왔던 강입니다. 보통 이제 서쪽에 있어서 이탈리아에 있는 포강과 동일시되는 강이었던 거고요. 이 파이톤의 누이들이 그 동생이 죽은 걸 보고 너무 슬퍼해서 울다가 버드나무가 됐고 누이들은 그 누이들이 흘리던 눈물은 호박이 됐는데 이거 펌프킨 아닙니다. 그 나무 송진들이 굳어서 되는 보석 있죠. 딱 호박색 나는 그 보석이라고 할까요? 뭐 그걸 이제 호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또 그 죽음을 슬퍼하던 친구 퀴크노스는 백조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언제적 얘기를 지금 오비디우스는 로마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기원 전 1세기 후반에서 기원 후 1세기까지 활동했던 유명한 시인이죠. 오비디우스 이 작품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불운한 삶을 살긴 했지만 대단히 재능 있는 시인이었죠. 그 오비디우스가 다 지은 건 아니고 뭐 변형시킨 거겠죠. 말 그대로 책 제목처럼.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아르고 모험이 그때 나왔거든요. 우리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 모험에 이제 이 파이톤 얘기가 중요 소재로 등장한 걸 봐서는 이미 그때 어느 정도 정립돼 있었던 이야기였다는 거죠. 또 다른 유명한 얘기가 나르키소스와 에코입니다. 나르키소스는 그리스식 발음이고요. 우리가 나르시스라고 많이 알고 있죠. 나르시스는 프랑스식으로 읽은 거예요. 에코도 알고 계시죠. 메아리. 이 둘이 이제 서로 엮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제우스가 요정들과 바람 피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잡으러 이제 헤라가 출동했는데 이 림프였던 요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에코를 만난 거죠. 근데 에코가 헤라를 붙들고 막 수다를 떠는 거야. 이런저런 말을 막 길게 하니까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짜증이 나갖고 헤라가 벌을 내려서 너는 이제 평생 남의 말만 따라해라. 이런 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에코가 우연히 나르키소스라는 꽃미남을 보고 반해서 말을 사랑을 고백하려고 얼굴을 드러냈는데 나르키소스는 자기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잖아요. 에코가. 나르키소스는 이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자기 목소리죠. 더군다나. 그래서 돌아봤는데 에코가 자꾸 자기 말만 따라하고 여자고 그러니까 버림을 받은 거죠. 뭐 냉담하게 군 거고. 그래서 에코가 뭐 동굴에서 죽어가면서 뭐 저주 비슷하게 돼서 나르키소스는 자기 애에 빠져서 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걸 보다가 죽었든지 뭐 빠져 죽었든지 그래서 그 옆에 수선화가 피어났더라. 뭐 이런 얘기. 나르시시즘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라모스와 티스베. 어차피 우리가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거라서 아주 긴 설명은 못합니다. 피라미스와 티스베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뭐죠? 갑자기 갑자기 그 세계의 연인들 A Time for Us 셰익스피어의 그 사랑하는 연인들 죽는 올리비아 하스인데 그 사람은 갑자기 생각해 누군지 알죠? 예. 하여튼 그 얘기에 전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독특하게는 이제 바빌론 중동 지역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걸 이제 히랍 신화 안에 편입이 돼 버렸어요. 이제 이 오비디우스가 집어넣고 그 이후의 사람들이 이걸 계속 각색해서 퍼뜨리는 바람에 히랍 신화처럼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바빌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좀 굉장히 뭐 도시 밀집 지역 같은 것이
두 집이 붙어 있었는데 그 붙어 있는 두 집이 원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붙어 있는 벽에 틈이 있어서 그 사이로 서로를 알게 된 거죠, 남녀가. 그래서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카톡 카톡방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바깥에서 사랑의 미래를 하기로 하고 바깥에서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장소에 먼저 나갔던 티스베죠. 티스베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이제 장소를 벗어나서 숨었는데 사자가 티스베가 모르고 떨어뜨린 그 베일에다가 자기가 짐승을 먹고 난 피자국을 거기다 닦은 거죠. 그래서 좀 뒤늦게 나타난 피라모스가 피 묻은 그 베일을 보고 사자한테 잡아먹혔구나 싶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를 찔러 죽고, 나중에 나타난 티스베가 역시 그걸 보고 또 그 칼로 다 자기를 찔러 죽고, 그래서 동반자살하게 돼서, 근데 마치 그 사람들 곁에 뽕나무가 있었는데 그 뽕나무가 그들의 피로 물들여져서 그때부터 붉은색이 됐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로미오 줄리엣의 전신 아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유명한 얘기인 거고요. 케빅스와 알키오네가 아까 이제 나왔던 그겁니다. 그래서 그 바탕화면에 나왔던 요 여인이 알키오네인 거예요. 알키오네는 아이올로스의 딸입니다. 그래서 케빅스가 알키오네가 말리는데도 무슨 어떤 일 때문에 신탁을 받으러 갔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죽고, 그 사실을 알고 알키오네도 따라 투신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키오네는 물총새가 됐다고 해요. 이 물총새 이름이 그리스어로 할키오네인 거죠. 그래서 알키오네가 할키오네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말장난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아이올루스, 바람의 신이죠. 아이올루스, 바람의 신의 딸이기 때문에 이 물총새가 알을 낳을 때쯤이면 겨울에도 한 일주일 정도 바람이 멎고 바다가 잠잠하다라는 얘기가 또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뭐 민담 분위기가 좀 나죠, 오비디우스 얘기들은. 우리가 딱 한 컷만 소개해주는 이거는 바로 파이톤이 추락한 모습, 멋있죠.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굳이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이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또 그림이 있나요? 지금 조각이지만 이카로스, 다이달로스의 아들이 밀랍으로 붙인 깃털을 달고 하늘을 날다가 너무 높이 올라서 밀랍이 녹아서 추락한 이카로스의 추락과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톤이 너무 오만했다, 뭐 무지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또 젊은이였던 그 뜨거운 기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또 하는 거죠. 이건 1700년에서 1711년 사이에 도미니크 레페브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아름다워서 따라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뭐 그런 작품입니다. 자, 또 가기 바쁘니까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에게 있습니다. 케팔로스는 이제 또 손자예요. 아이올로스의 손자인데, 이 버전이 좀 갈라집니다. 아폴로도로스의 버전, 그러니까 그 비블리오테카인데 우리말로는 뭐 신화집이라고도 번역됐던 아폴로도로스의 작품에 나오는 버전이 있고, 오비디우스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 사이인데 서로를 사랑하나 의심하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폴로도로스 버전은 이 프로크리스라는 부인이 선물을 너무 좋아해서 선물 주는 사람과 바람을 핀 거예요. 뭐 아름다운 관을 준다고 해서 바람을 폈다가 그게 마음에 걸려서 가출을 했다가 미노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노스, 마이다스 아니죠, 미노스, 저기 크레테 섬의 왕 미노스를 만나서 미노스의 선물을 받고 애인이 됐는데, 이 미노스가 어떤 짓을 하냐면 여인과 잠자리를 한 다음에 독거미로 죽여요. 뭐가 생각나죠? 천일야화. 거기도 그 남자
뭐라 술탄이라고 그러나 셰리프라고 하나 그 왕이 여자를 믿지 못해서 하룻밤만 자고 계속 죽이잖아요. 그 얘기를 떠올리게 하죠. 미노스가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미노스를 약물을 먹여서 피하고 선물만 갖고 남편에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 무엇이든 마치는 창과 사냥감을 놓치는 법이 없는 사냥개. 요 뒤에 거는 기억나시나요? 그 암피트리온, 그 헤라클레스를 낳은 여인의 남편, 법정 남편. 헤라클레스의 진짜 아버지는 제우스, 그죠? 뭐 기억이 하여튼 그 아버지와 형제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면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부인, 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인의 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병사를 모아야 되는데 그 병사를 모으러 간 사람이 우리 동네에 뭐 잡히지 않는 여우가 있어서 걔를 잡아주면 뭐 병력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케팔로스한테 가서 이 사냥개를 빌려왔다. 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이 암피트리온이 빌려간 그 사냥개를 가졌던 사람이 이 케팔로스입니다. 반면 이제 오비디우스의 버전은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에오스 새벽의 여신이 바람둥이에 둥이 남자 여자 상관없죠. 그래서 이 여신이 이 케팔로스를 납치해 갔던 거예요. 근데 납치당한 후에도 남자의 마음이 별로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에오스가 뭐 너 부인도 다 마찬가지다. 뭐 그렇게 뭐 순결하고 그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모습을 변신시켜서 다른 남자 모습으로 하고서 집에 가서는 자기 부인을 유혹한 거죠. 결국 넘어갔고 그래서 그걸 질책을 하니까 뭐 부인을 가출했고 몇 년 만에 돌아왔던 아내가 가져온 선물이 또 이 두 개다. 근데 누구한테 받아왔느냐? 이건 뭐 아르테미스인 것 같다라는 추측이 있는 거고요. 얘기는 그 다음 얘기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창을 가지고 사냥을 나갔는데 이 남편이 이제 뭐 뛰어다니다 보니까 땀이 나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솔바람아 나를 와서 만져다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여자를 부르는 얘기처럼 지나가던 사람이 듣고 이 부인한테 일러 바친 거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서 뒤를 밟다가 부스럭 소리가 나니까 남편이 창을 던졌는데 하필 그 창이 무엇이든지 마치는 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창을 맞고 죽으면서 딴 여자를 만나지 마세요라고 죽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도 여기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크네와 필로멜라. 그 아테네 왕 판디온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때 이제 트라케 사람 테레우스가 병력을 데리고 와서 도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 프로크네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크네가 트라케로 간 거죠. 시집을 간 거죠. 그래서 이국 땅에 있으니까 너무 이제 외롭고 쓸쓸하고 고향 생각나고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 필로멜라를 좀 데려와 달라 말동무라도 하고 그러게. 그랬더니 데리러 갔다가 이 남편 테레우스가 자기 처제를 보고 반해서 그 처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 뭐 방앗간인가 거기를 데려가서 강간을 하고 혀를 자른 겁니다. 끔찍한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아마 거기다 가뒀나 봐요. 근데 이제 여행 중에 데려오는 도중에 죽었다라는 거짓말을 한 1년쯤 지난 뒤에 필로멜레가 그 방앗간인가에서 자기가 겪은 일을 이제 옷감에다 민이라고 써있는데 무늬로 새겨서 왕비 프로크네에게 이제 전달케 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왕비가 필로멜 자기 여동생을 구하고 여기도 또 끔찍한 얘기입니다. 남편과 사이에서 난 아들 이티스를 요리해서 테레우스에게 이제 먹인 거죠. 메데이아보다 더 끔찍한 버전이죠. 메데이아 버전과
그 아트레우스 버전이 섞여 있죠. 아가멤논 집안에 달아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테레우스가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둘이 달아나다가 이 자매는 제비와 밤깨꼬리가 되고 테레우스는 후투티 이렇게 무슨 저기 벼슬을 이렇게 달고 있는 새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후투티가 됐다는 얘기죠.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아리스토파네스라고 고전기 그리스 기원전 5세기죠.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희극 작가의 작품에도 이 얘기가 있습니다. 새들의 낙원 뭐 얘기하는데 이 셋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사진은 이게 아까 나왔던 여기 이제 케팔로스와 프로크리스 얘기입니다. 케팔로스가 뭐가 맞았나 이렇게 오는데 이 부인은 지금 여기 피가 흘리고 있는 장면이겠죠. 이게 화질이 그렇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데비가 잘 살고 있는 하얀색 옷에 너무 사랑해서 의심하는 그 안타까운 부부 얘기였습니다. 이 작품은 헨리에타 레라고 1900년경쯤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얘기 더 합시다. 리카온, 필레몬과 마우키스, 에렉식턴. 끔찍한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리카온은 그 악시온이었죠? 신들을 시험했던 그런 존재인데 제우스에게 인간 고기를 먹이고 밤에 잠자리에서 죽이려고 한 거죠. 뭐 기고만장해서 리카온이 리코스랑 이름이 비슷한데 리코스가 늑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늑대가 된다. 그래서 제우스가 분노하여 리카온을 늑대 리코스로 만들고 집에 벼락을 치고 그 내친 김에 인간들 모두를 홍수로 쓸어버렸고요. 그러니까 대홍수 신화가 있는 겁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처럼 그때 다 쓸려가고 인간들은 현생 인류는 그때 이제 제우스에게 대접을 잘했던 네우칼리온과 피르라가 인류를 다시 낳았는데 그 등 뒤로 대지의 뼈, 바위를 던져서 그 던져진 바위들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서 다시 인류 세계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필레몬과 마우키스는 이 네우칼리온과 피르라 얘기랑 좀 비슷한 건데 역시 다시 인간 세계를 살피러 온 제우스 일행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부부가 극진히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럴 거 모아서 그냥 여행객인 줄 알고 대접을 하니까 물난리가 날 거라고 해서 피해라라고 미리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웃들은 죽고 둘은 이제 신전지기로 살다가 나무로 변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전해지고요. 에릭식톤 좀 어려운데 발음이 케레스의 숲. 케레스는 데메테르의 로마식 신입니다. 예. 케레스란 말이 원래 있었고 그런 신성이 있었고 그걸 데메테르와 동시한 거죠. 그 케레스의 숲에 봉헌된 나무들을 거기 그 나무들을 지키고 있는 요정들이 애원하는데도 벌목을 해서 일설에는 뭐 식당을 만들려고 했다는 이 사람들이 거인여 갖고 또 엄청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데메테르가 나타나서 허기의 신에다 시달릴 거다라는 저주를 받고 자기 팔다리를 결국 뜯어먹었다. 이런 이제 끔찍한 얘기인 거고요. 그 에릭 식톤의 딸 얘기가 여기 이 1화에서는 더 유명한데 오디세우스의 외할머니라는 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식비를 대야 되는데 이 딸이 갖고 있는 재주가 자기 모습을 변신시키는 겁니다. 변장술. 그래서 자기를 노예로 팔고 그래서 모습을 바꿔서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가고 다시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 식비를 댔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다 짐승으로 바꿔서 이제 뭐 닭으로 변해서 팔렸다가 다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서 도망쳐 나오는 도 기간이 비잖아요. 그 사이에 배고픔을 못 찾고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뜯어먹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오디세이아에서는 예할아버지가 아우톨리코스라고 나오는데
리코스가 아까 말했던 늑대라고 했죠. 리코스. 아우토는 자체란 말입니다. 늑대 자체예요. 그러니까 뭐그 영웅의 외할아버지 이름 치고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유명한 사기꾼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어울리는 이름이긴 해요. 여기서는 부인이 암피테아로 나오기 때문에 좀 다르고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이본은 칼리마코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문헌학자이자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데메테르 창가라는 또 이본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재밌는 그림을 내가 발견했는데 이거는 원래 그 단편 영화라고 해야 되나? 단편 영상물이라고 해야 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감독이 이제 존 라프만이라는 사람인데 기존의 이런 뭐 조각상들 이런 하여튼 뭐 기존의 물건들을 촬영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데 짧아서 나도 짧아서 한 7, 8분 정도 되던데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삼키는 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봐서 재밌게 봤어요. 뭐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다큐처럼 돼 있지만 뭐 이미지들이 많은 거고요. 2015년도 필름에 차용된 거고 저게 뭔지 그러니까 이 주위 배경은 다른 배경에다가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구글이 가끔씩 내 얘기를 알아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 이미지가 뭔가 찾느라고 고생을 좀 했는데 결국 찾았습니다. 이거는 일단 요거예요. 기괴한 이미지죠. 다리가 지금 보이죠? 손이 입 밖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존 라프맨이 착안한 거는 자기 손을 삼킨다는 아이디어지만 사실은 이거는 저 뒤에서 누가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다리가 있고. 그래서 이게 기원 후 1세기 정도에 나온 작품이라고 보는데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빌라 루도비시의 집에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고요. 좀 미스테리한 작품이라고 해요. 근데 기본적인 해석은 이게 이제 비극에서 쓰는 가면이거든요. 가면을 어린 아이가 뒤집어 쓰고 장난치는 거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모습을 찍을 사진을 보이려고 그랬는데 그건 또 사진 포맷이 달라서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린 아이인 건지 사티로스인 건지 뭐 거기는 해석이 좀 갈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런 작품이 있는지 하여튼 뭐 기괴하긴 하잖아요. 기괴하고 뭔가 좀 의미심장해 보이고 뭐 그런 점은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뭐 강경 선생님도 그랬었다시피 소수 그러니까 뭐 이제 성적 소수자들 뭐 이런 생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히아키토스 얘기 아시죠? 아폴론이 사랑했던 소년 히아키토스인데 둘이 원반놀이 하는 걸 보다가 뭐 서풍의 신인가가 질투가 나서 역풍을 불게 해서 아폴론이 던진 원반이 히아킨토스의 머리를 맞춰서 죽었고 그 자리에 히아신스라는 꽃이 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히아킨토스 얘기는 아폴론이라는 외래신이 히아킨토스라는 토착신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동성애 코드가 있어서 하는 얘기죠. 근데 뭐 당시에는 뭐 동성애 코드가 많이 있으니까 강대인 선생님이 이런 얘기들 좀 모아보고 싶어서 그런 제목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테 섬에 살던 이피스 얘기가 있습니다. 이피스라는 여인이 아니고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애가 나오면 아들이면 키우고
여자이면 뭐 죽이거나 버리거나 당시 많았던 일이니까 영아 6기 뭐 그렇게 남편이 평소에 말을 했는데 이시스 여신이 나타나갖고 무지개 여신이죠. 누가 태어나든 길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역시 이제 딸이 태어났고 그 동네 이제 이안테라는 근데 딸로 태어났는데 아들로 키운 겁니다. 남편을 속였는지 뭐 그래서 아들로 키웠고 그래서 동네에도 다 아들 남자인 줄 알고 커서 이제 이안테라는 동네 처녀와 사랑하게 돼서 혼인을 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들통이 날 거니까 그래서 이시스 여신의 신전에 가서 빌었더니 남자로 바뀌어져서 들어갈 때는 여자였는데 나올 때는 남자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된다. 여기는 이제 레스비언 여성 동성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로 바뀌기 전부터 사랑했던 사이인 거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유명한 얘기는 피그말리온입니다. 피그말리온은 조각가인데 세속의 여인들을 경멸해서 자기가 조각한 여인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여인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비너스, 아프로디테 축제일에 베누스 여신이 사람으로 변신시켜준 아름다운 얘기인데 물건이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해괴한 일이죠. 비블리스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친오빠를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오빠가 질색을 하고 도망치니까 그 사랑하는 오빠를 쫓아가다가 샘으로 변신한 얘기. 미르라 얘기는 전에 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같이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도망가다가 몰량나무로 변했고 그때 임신했던 아이는 나무 상태에서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아도니스였고 나중에 이제 사냥 나갔다가 받쳐 죽는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스 축제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스라는 말은 그 근동 지방에서는 큰 여신에게 부속된 작은 남성. 이 아도니스가 이제 여신의 사랑을 받잖아요. 아르테미스였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남성 신인데 아돈이라는 말이 주인이어서 아도니스가 주인의 것이란 뭐런 뜻이겠죠. 뭐 그런 얘기다라는 얘기도 책에 있습니다. 자, 이게 피그말리온 때문에 한 건데 이게 화질이 역시 좋은 게 없어서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옛날 배우라서 이 작품은 마이 페어 레디라는 영화입니다. 원래 원작은 이제 버나드 쇼라는 미국의 이제 극작가의 희곡인데 1913년에 만들어진 이 희곡을 뮤지컬로 개작해서 1956년에 초연을 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이제 언어학자였던 남자 주인공이 말씨만 바꾸면 사람들은 나 팔자를 고칠 수 있다. 사람이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친구랑 논쟁을 하다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 가난한 하류 계급 여인이었던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어요. 무슨 리틀이었는데 두리틀인가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상류층의 말을 가리킵니다. 이게 언어가 굉장히 계급적으로 분화되어 있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상류층의 언어를 가르쳐서 이제 그 사교계에 뭐 데뷔시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원래 희곡에서는 둘이 맺어지지 못하고 불화로 끝나는데 영화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만든 거죠. 러브스토리로 만든 거죠. 그래서 1956년에 초연돼서 내내 브로드웨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뮤지컬을 1964년 큐커 감독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이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자선 활동 많이 하고 그 영화에 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류층이었을 때 모습 이렇게 아름다운 하류층 여인이 있어요. 이제 사교계의 여왕이 된 늘씬하고 아름다우고 귀엽고 깜찍한 오드리 헵번 모습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은 사진이 화질이 요거밖에 없어서 이 아름다운 얼굴이 잘 안 나옵니다. 여기는 원래 또 재밌는 건 줄리 앤드루스라고 아시죠?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인공이었던 줄리 앤드루스가 원래 여기 캐스팅됐는데
뮤지컬 원래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뮤지컬에서 인기가 이 영화의 대스타였던 오드리 헵번만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캐스팅됐다가 오드리 헵번으로 바뀌었어요. 이 오드리 헵번은 별로 이렇게 이 영화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대신에 이 줄리 앤더슨 나중에 뭐가 어느 영화에 캐스팅되냐? 메리 포핀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술사로 나오는 그게 이 영화보다 더 인기를 끌어서 줄리 앤더슨 내내 잘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 페어 레이디라고 영어로 바꿉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거를. 아우 예. 생각보다는 좀 빨리 끝났습니다. 36분 정도. 여기까지가 뭐 워낙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놓은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